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요. 자, 이게 바로 오버노드 공식이라고 했죠? 자, 프리 멀티플라이드 된 이미지하고 이렇게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라이머리 오버 공식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프리 멀티플라이드 된 이미지는 색을 건들 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 공식을 다시 만들어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빠르게 만들게요. m 멀티플라이 어디 있어? 멀티플라이. 자,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복습한다는 셈 치고 보세요. 네, 곱하기 더하기 그 다음에 플러스. 네, 합성됐죠. 이 공식대로 한 겁니다. 자, 네, 잘 됐네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 폭발 일어나는 이 장면만 컬러 컬렉션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곱해졌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그레이드 노드를 붙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요. 애들을 써도 동일한데, 참고로 블랙 포인트를 낮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실 테니까, 아직 그레이드 노드를 배우지 않으셨으니까, 매스 애드 갈게요. 컬러 탭에서 매스 탭에서 애드 더하기입니다. 더하기를 하고, 일단은, 자, 밸류를 1 할게요. 1이면 안 되지. 약간 더 하면은, 우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배경은 별로 이렇게 밸류 값을 더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배경까지 더해졌으니까 여기서 바로 문제가 일어나요.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다시 한번 이 매트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머지 노드 선택하고 이거를 다시 한번 곱해줘 봐요. 멀티플레이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만 됐죠. 근데 여기서 이 노드가 가지고 있는 방금 했던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트가 0값하고 1값만 있으면 괜찮아요. 알파 매트가. 그랬을 때는 이렇게 곱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0.1, 0.2, 0.3 그런 중간값이 있을 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여기서 멀티플라이 한번 곱해줬죠? 여기서 멀티플라이 한 번 더 곱해줬죠. 0.5 곱하기 0.5는 0.25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서 플러스 될때 그 0.5하고 0.5가 곱해져서 1이 돼야 되는데 0.75밖에 안 돼가지고 검은색 부분이 더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여기서 한번 곱해준 거를 나눠줘야겠죠. 자, 여기서 곱해준 거를 다시 머지시키고 나눠주겠습니다. 자, 약간 조금씩 복잡해지죠? 애드 시키고 좀만 정리를 해볼게요. 보시기 편하도록. 디바이드 노드를 디바이드로 나눕니다. 디바이드. 자, 이렇게 해야지만 0.5인 값이 한번 나눠졌다가 다시 0.5를 곱해지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자, 이게 바로 프리 멀티플라이드하고 언프리 멀티플라이드 됐을 때 그 색을 건드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해드렸냐면요. 디바이드가 언프리 멀티플라이드의 원리를 지금 제가 적용을 한 거거든요. 자, 이거 단노드를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단노드는 후반부에 설명할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러면은 좀 쉽게 노드가 정리가 되려나? 네. 자, 왜 이거를 제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냐면요. 우리가 오버노드 공식을 쓸 때, 자,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왔습니다. 카피해서 매트 채널에 레드 채널을, 지금 레드 채널이죠. 레드 채널을 이 카피를 이용해서 알파 채널로 만들고 프리 멀티플라이를 하고 머지 해서 놔두면 네 이렇게 되죠. 참고로 트랜스폼 노드 붙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왔는데 헷갈리실 테니까 트랜스폼 노드 빼겠습니다. 자 여기 상태에서 그레이드를 하잖아요. 아까 전하고 똑같아요. 자 똑같이 이렇게 변하죠. 프리 멀티플라이드 된 상태에서 그레이드를 하면은 아까 전같이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사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프리 멀티플라이 하기 전에 그레이드를 하는 방법이 죄송합니다. 프리 멀티플라이드 하기 전에 제가 회사에서 계속 맥킨토시 쓰다가 집에서 이 강의 만들 때 이 윈도우즈로 만들거든요. 근데 키보드는 또 맥킨토시 키보드를 써요. 그래가지고 맥킨토시의 커맨드 키하고 윈도우즈의 컨트롤 키하고 그러니까 윈도우즈에 있는 윈도우즈 키 위치에 맥킨토시는 컨트롤 역할을 하는 커맨드 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리려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자, 프리 멀티플레이 하기 전에 그레이드를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프리 멀티플레이드 할 때 곱해지는 건 이 매트 값이 곱해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프리 멀티플레이 부주기하게 프리 멀티플레이 한 다음에 그레이드를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언프리 멀티플레이드를 먼저 해서 풀어주고 자, 알파 채널과 다시 풀렸죠. 그리고 그레이드를 한 뒤에 다시 프리 멀티플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노드를 만들면은 제가 그레이드 노드에서 이렇게 해도 얘만 움직이죠. 네, 이것이 바로 프리 멀티플레이드에 대한 역할이었고요. 그 원리는 제가 전에 이렇게 이전에 곱하기하고 나누기 하면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뉴크에서 응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뉴크는요, 뉴크에 있는 키어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프리 멀티플라이드 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뷰어를 하나 더 새로 만들고요. 1번은 우리가 블루스크린 매트에서 촬영한 거죠. 2번은 그 배경으로 쓸 겁니다. 해상도가 틀리니까 일단은 지금은 리포맨 노드 같은 거를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리포맨 노드, 해상도를 나중에 좀 찌그러지, 여기 배경을 뺐을 때 그리고 그 위치를 잡는 거를 잘 모르실 테니까 리포맨 노드를 이용해가지고 해상도 동일하게 그냥 강제로 맞출게요. 720에 576 파일 사이즈군요. 자, 니라고 치면은 리포맨 노드가 있어요. 그리고 포맷에 가신 다음에 원래 해상도와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디스토트 시킬게요. 디스토트 시켜가지고 이런 이미지하고 이런 이미지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한 사이즈에. 576 640이 아니지. 576 이런 이미지와 이런 이미지 동일한 사이즈로 변했죠. 자, 이 블루 매트 리드된 이미지에 프라이매트 키어를 붙이겠습니다. 프라이매트 키어 같은 경우에는 포그라운드 이미지가 불러드리는 곳이 있고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배경 노드 이렇게 바로 불러드릴 수 있어요. 배경을 이렇게 불러드리고 1번 노드 딱 보면은 그런 다음에 키를 빼볼게요. 프라이매트 키어 어디 있어? 자 낮아서 안 보이는구나. 자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자 뺐습니다. 자 그리고 매트를 약간 정리해 볼게요. 노이즈 좀 정리하고 네, 그리고 포그라운드 노이즈도 좀 이렇게 지금은 키어 시간이 아니니까 자 봤을 때 괜찮다 싶을 정도만 그냥 살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컴포지트 모드잖아요. 컴포지트 모드 아웃풋 모드가 그래서 이게 지금 컴포지트 됐는데 이걸 만약에 프리 멀티플라이드 이미지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배경을 이렇게 뺐어요. 배경은 자 알파 채널하고 이게 합쳐졌죠. 1번 2번 1번 자 이랬던 이미지가 블루 매트가 빠지면서 알파 채널하고 이렇게 프리 멀티플라이드 됐습니다. 자 프리 멀티플라이드 됐으니까 바로 이렇게 오버노드를 가지고 합성할 수 있겠죠.
오버 머지 노드 불러서 오버 오퍼레이션 좋죠. 기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오버 노드 보면 이렇게 바로 합성이 되죠. 물론 이렇게 매트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스티빌라이즈부터 먼저 하고 좀 빼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트래킹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됐습니다. 근데 뉴크의 모든 합성 오퍼레이션은 프리 멀티플라이드 된 이미지만 받는 게 아니에요. 프리 멀티플라이드 된 이미지만 받는 게 아닌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웃풋 모드가 지금 프리 멀티플라이드 했는데 언프리 멀티플라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오버노드는 프리 멀티플라이드 된 이미지를 제가 받는다 그랬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적합하지 않죠. 언프리 멀티플라이드 된 이미지를 가지고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애드믹스예요. 시프트 키하고 A인데 이 애드믹스 같은 경우에는 언프리 멀티플라이드 된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자, 똑같은데 언프리 멀티플라이드 된 이미지를 가지고 믹스했죠. 자, 죄송합니다. 애드믹스의 최고의 장점은요. 얘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배경을 이렇게 투명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포그라운드 이렇게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녹색 점들이 이렇게 돼 있죠. 녹색 점들이 이렇게 제대로 안 빠진 게, 키가 제대로 안 빠진 게 보이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이거는 가베지 매트 같은 걸로 바로 그렇게 빼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언프리 멀티플라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프라이매트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애드믹스입니다. 살짝 지워둘게요. 공간이 좁아가지고요. 자, 보세요. 언프리 멀티플라이드 된 이미지죠? 알파 채널에 있는데 알파 채널하고 곱해지진 않았어요. 왜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이쪽 부분을 보면은 곱해졌으면 여기가 다 이렇게 보이지 않겠죠. 자, 이 상태에서 로터스코프 로트 페인트 노드를 불러드릴게요. 너무 작다. 그리고 V키를 누르고 필요 없는 구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전체를 선택하고 Z키 누르면 스무스해지죠. 그리고 색을 검은색으로 놔둘게요. 선택이 안 돼 있네요. 색을 검은색. 자, 하나 더 만들게요. V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전체 선택하고 쪽 선택하고 Z 눌러서 스무스하게 약간 만들고요. 대충 지금은 이거 중요한 시간이 아니니까요. 이 시간 나중에 따로 있으니까 대충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검은색으로 만들게요. 선택하고요. 두 번째 거죠. 쉐입. 두 번째 거 선택하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네, 선택하고 네. 검은색 0으로 만들었습니다. 0으로. 자, 그리고 그러면은 언프리 멀티플라이드 된 얘는 일단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언프리 멀티플라이드 된 이미지가 이렇게 변했잖아요. 자, 보이시죠? 이쪽 부분이 다 제가 제거한 거. 그런 다음에 애드믹스를 붙이는 거예요. 애드믹스 붙이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쪽 부분에 아까 있던 그런 것들이 가베지 매트로 다 사라졌죠. 자, 여기는 제가 로터스코핑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생겨 있는 거죠. 물론 프라이매트를 잘 써가지고 조금씩 조절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여기 언프리 멀티플라이드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믹스할 수 있는 걸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언프리 멀티플라이드 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합성할 때 모든 게 다 매트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건 또 어떻게 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냐면요. 불이라든가 뭐 밝은 불꽃 같은 이미지들은 대부분 이렇게 독립적인 이미지를 어디 합성시킬 때는 오버노드를 사용하지 않고요. 뷰어청을 하나 또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살짝 떼고요. 이거는 이제 지울게요. 스티키 노드는 결과물이 얘를 가지고 쓰면 되겠네요. 지우고요. 자, 여기 있죠. 이런 결과물이 있는데 단순하게 이런 거는 이런 이미지거든요. 이런 이미지는 불꽃 같은 이미지나 뭐 빛이라든가 불 같은 거 쓸 때 많이 쓰는데 단순하게 그냥 플러스 시키면 돼요. 머지 오퍼레이션 누르고 상단 메뉴 누르고 하단 메뉴 누르고 머지 시키고 그냥 플러스 오퍼레이션 메뉴에서 플러스 시키면 이렇게 되죠. 자, 바로 그렇게 합성이 됐죠. 그러니까 얘같이 굳이
매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합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좀 이렇게 작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또 응용을 해볼까요? 예전에 저희가 많이 쓰던 이미지를 불러서 응용을 해볼게요. 자, VFX 폴더가 제가 데스크탑에 VFX 폴더를 만들고 시퀀스 폴더에서 자, 우리가 많이 썼죠. 컨트롤 I에서 새로운 창 하나 만들고요. 자, 이 파일 우리 굉장히 많이 썼었잖아요. 자, 이 파일은 참고로 43프레임까지 있으니까 시퀀스 프로젝트 세팅을 제가 여기에 맞춰서 좀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참고로 HD 사이즈거든요. 1080p HD 사이즈입니다. 프로젝트 세팅을 했고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뭐 리포맷 노드 같은 거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잘 쓰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일단 했습니다. 저는. 자, 했고요. 지우고 자, 얘를 한번 이런 효과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효과인데 원리를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세요. 드로우 탭에서 제일 밑에 보면 텍스트가 있거든요. 텍스트가 있죠. 자, 텍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텍스트 창이 있고요. 텍스트 창에 프레임을 지우고 저희 카페 네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카페네이버.com 맥주원피라고 쓰고요. 그리고 트랜스폼 노드를 켜서 비박스를 위치 잡기 편하게 해상도대로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바운딩 박스를 놔두고요. 1080 그리고 센터에 위치시키고 사이즈를 한 150 정도 줄게요. 적당하네요. 그리고 하나 더 복사할게요. 똑같은 폰트에 똑같이 조절을 하나 더 복사하고 6라고 쓰고 그리고 사이즈는 한 350 아우 죄송합니다. 6라고 이게 먼저 썼네요. 이걸 거꾸로 놔둘게요. 복사하는 바람에 150 6가 얘죠. 350 자, 더 줄까? 한 500? 괜찮은 것 같네요. 커닝 조절해가지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커닝 조절하고 오버레이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숫자 키패드에 2번 누르면 이렇게 조절 가능하다고 했죠. 자,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트랜스폼 노드 줘가지고 트랜스폼 노드가 이때 와야 되죠. 트랜스폼 노드를 이용해서 두 개의 텍스트 노드를 동시에 조절을 해볼게요. 두 개의 텍스트 노드를 동시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노드에도 트랜스폼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개의 텍스트를 동시에 조절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자, 오버레이 끄고요. RGB 알파 채널까지 있습니다. RGB 알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카피 노드 그냥 쓸게요. 트랜스폼 노드 선택하고 리드 노드 선택하고 카피 노드 쓰고 어떠한 채널을 해도 RGB하고 그 텍스트 노드 같은 경우에는 RGB 알파 채널이 전부 다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A 채널이 인풋으로 들어오는 어떤 RGB 알파 채널을 선택해도 여기서 동일한 값이 나타나요. 그거를 리드 노드는 알파 채널이 없었죠. RGB 이 알파 채널로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카피 노드로 가면은 RGB 알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프리 멀티플라이를 붙이는 거죠. 자, 붙였어요. 자, RGB 채널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프리 멀티플라이드가 된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프리 멀티플라이드가 죄송합니다. 버벅이네 또. 그 파일을 임포트 시킬 때 프리 멀티플라이드 시킬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그 선택하는 메뉴가 있잖아요. 제가 이 컴퓨터에 애프터 이펙트가 없어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선택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작업자분들이 프리 멀티플라이드 된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레이어 위에 이렇게 탄간 레이어를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오버되는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고 애프터 이펙트의 경우는 그렇고요. 누크 같은 경우에는 알파 채널이 있더라도 이렇게 알파 채널이 있더라도 자동으로 곱해주지 않아요. 되게 불친절하죠. 불친절한 프로그램이긴 한데 그만큼 더 확장성과 유연성은 더 뛰어납니다. 자, 이렇게 프리 멀티플레이드 하나 곱했죠. 그리고 저쪽에서
이 이미지를 잠깐 갖고 올게요. 이것, 죄송합니다. 창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 이미지들을 저쪽으로 쭉 끌어서 여기서 얘랑 같이 놀아보죠. 자, 여기에다가 이 글자를 한번, 이렇게 된 글자를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멀티플레이드 된 이미지니까 간단하게 머지 노드만 써도 사이즈가 맞지 않죠? 일단은 그래서 리포맷 노드로 강제로 한번 늘릴게요, 그냥. 자, 그리고 자, 어떠신가요? 이런 이미지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죠.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어느 프로그램에서더라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만드는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거든요. 그레이드 노드 때문에 좀 안 좋게 보이니까, 그리고, 폭발, 폭발하는 저 이미지를, 플루이드 이미지를 사이즈를 좀 키울게요. 한, 5. 사이즈를 5로 키웠더니, 어디에 가셨냐? 여기 있군요.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엽습니다.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죠. 자, 여기에다가,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 팁은 나중에 머지노드 하면서, 오버노드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머지노드는요, B 인풋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B 인풋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A1, A2 계속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상단에 계속 레이어를 올리는 것을 올릴 수 있는데, 그거는 머지 오퍼레이션 하면서 같이 제가 강의 시간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 하면은 대부분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네, 그럼 이번 시간 강의는 이렇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특강은 한번 비트뎁스 색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